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경제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금리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예금과 적금 22조 원을 깼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생활은 해야겠는데 돈이 들어오질 않아서 모아뒀던 돈을 깨서 썼다는 겁니다. 2월부터 5월 4개월간 집계입니다. 2월에서 5월은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중도 해지가 작년보다 16%나 늘었고요. 코로나 쇼크로 서민들 생활비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100조를 넘은 부동자금이 또 있습니다. 여긴 또 돈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지방 부동산 시장을 이런 돈들이 기웃거리고 있다. 돈의 양극화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흑인 사망 시위에 불타는 미국, 연방군 투입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주방위군들이 뭔가 대응하고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연방군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전쟁 상태로 가는 겁니다. 백인 경찰 가혹행위에 숨졌죠. 그 이후 촉발된 시위, 폭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해서 워싱턴, 뉴욕 등 70개 이상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에도 폭력 사태 일어나고 있고요. 무력 진압이 이어지면서 최소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99년 LA 흑인 폭동,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인 사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최악의 폭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이런 모습이 지금 미국 전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만 나온 기사입니다. 성주 사드 세지는데 공개 못하는 국방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진다고요. 뭔가 강해진다는 뜻인데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패트리엇과 통합, 시스템 업그레이드 장비가 반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청주기에 있는 사드가 뭔가 더 강력해졌다는 뜻이래요. 국방부는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로키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답니다. 로키, 그러니까 아닌 척 간다는 겁니다. 실제는 뭔가 강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아마 오늘 국방부 쪽에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헌팅 포차 그리고 클럽에 갈 때 10일부터는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잠잠해지질 않아요. 물론 확진자 숫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고위험 시설에 의무화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누가 다녀갔는지 바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장부에다 그냥 적으라고 했는데 이게 부정확한 경우가 꽤 있었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서울 등 3곳은 시범 운영하고요. 3일 3차 등교 계약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확진 속출로 비상 상태다. 이런 내용까지 소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마지막으로 조대원 정치평론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부담스러운 초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주요 7개국 G7 회의에 초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상황이요. 그런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꿈은 괴짜의 꿈. 처음이죠.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를 주도했던 인물, 괴짜 중에 괴짜로 꼽히죠.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가 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빚내서 버텼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잠시 소개됐습니다. 빚을 내고 적금을 깨고 이렇게 버텼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긴장하는 한인들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는 폭동과 시위 사태. 특히 한인들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G7, 주요 7개국 초대.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국가 간 공식적인 초청과 수락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미국 기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툭 던진 겁니다. 그럼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하겠다. 그런데 반갑지만은 않은 우리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이면요. G7 선진국 중에 선진국 모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청이 된다. 같이 와서 회의하자.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반갑습니다. 환영입니다. 이런 게 정상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단 G7이 원래 6월에 이달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9월 이후로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연기된 회의에 우리를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지만 미국, 지금 중국과 아주 안 좋습니다. 중국 견제 목적으로 활용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또 중국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에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호주 이런 나라를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면은 네 나라를 합하면 11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니까 중국을 포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아닌가 이겁니다. 일단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나온 겁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그런데 호주는요. 즉각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초청을 수락할 땐 반중 전선에 가담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G7 못 간다고 거부를 하면 선진국 클럽의 데뷔 기회를 놓친다. 뭔가 또 아쉽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역시 같은 내용 좀 정리돼 있는데요.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핵심 국가들인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 G7 플러스 몇 나라가 추가되는 건데 이게 보면은 모양새 자체가 중국 압박. 기존의 G7 국가들은 다 중국을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청와대 상황 볼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 국제 무대 위상 높일 기회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분 패널께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윤기용 의원님과 최영철 편집위원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기용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예, 현상적으로 나타난 내 편에 서라.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중 간에는 무역전쟁, 경제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홍콩을 놓고 어찌됐든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G7은 통상 서방 선진국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빠져 있고요. 경제 볼륨으로 상위 7개 나라인데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으로 또는 뭐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예. 자기들끼리의 클럽이죠. 예. OECD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예. 순수하게 경제적인 목적이고요. 정상들이 만나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는 G7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거기에 가끔 러시아를 넣어서 G8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G10이나 G11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 그건 뭐 그때그때 초청국이 한두 나라를 더 추가할 때 주로 대상이 됐던 거는 호주와 인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주와 인도는 어찌됐든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이 해양 국가로서 중국이든 또는 예. 뭐 미국이든 예.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호주는 이미 영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요. 그렇죠. 뭐 맹방이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호주가 즉각 반응을 보인 데는 이번에는 예. 지금 호주는 중국과 이미 전면전 상태입니다. 예. 중국과의 처음에는 감정적인 대립이 예. 이제는 비자 문제 그리고 경제 보복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는 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주저할 게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로서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동아일보의 제목처럼 선진국 클럽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예. 제가 보기엔 무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례화된다면 아. G11으로 네 나라를 더 예. 추가해서 앞으로 선진국 정상들이 모일 때 이 예. 네 나라는 반드시 끼워 넣어서 정례화가 된다면 선진국 클럽이라는 게 많이 예. 되겠죠. 그러나 이건 일회성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결국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취하려고 했던 스탠스가 연장이다. 우리는 결국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이번에 예. 만약에 미국 측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예. 공식적인 합류 제의가 온다면 예. 이걸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거절해서는 안 되는 그럼 거고. 가긴 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가긴 가야겠죠. 가긴 가되 그렇다고 중국에게 예.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게 완전히 반기를 든 거다.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예. 전면적으로 등을 예. 돌리겠다. 이런 시그널로 또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이 예. 외교 관계에서는 있습니다. 뭐 기억나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예. 결과가 좋았을 경우는 이거는 손을 놓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요.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결과가 안 좋았을 땐 그런 비판을 받게 되고 예.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다 이런 그렇죠. 찬사를 받을 수 결과에 따라서 있거든요. 완전 다르죠,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인적 교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인접국으로서의 위상 이런 걸 감안할 때 중국에 완전히 또 등을 돌릴 수도 예. 없는 거고요. 한미 동맹 뭐 이건 뭐 누가 강조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저는 줄타기 외교, 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으로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이 뭐지라는 걸 잘 모르게 알듯 말듯 그렇게 좀 모호하게 행동하는 게 지금 우선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의도 그리고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곧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전화가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 전화가 저는 이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 이 친구들하고 밤중에 놀다가 예. 뭐 새벽까지 노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집사람이 전화가 오죠. 예. 그러면 전화를 받아서 자초지종을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고 일단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 다음 날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제 갈등을 하겠죠. 지금 트럼프도 전화가 올 터인데 예. 지금 변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거절을 할 것인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희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나라이지만 예. 부담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저희가 미국이 예. 불편할 때 예. 저희가 미국이 불편함에 우리가 연루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베트남전 때 저희가 파병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동맹의 전쟁에 연루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동맹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 반기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연루의 위험도 주고 반기의 위험도 주는 그런 예. 나라였죠. 근데 이번에는 연루를 시키려고 합니다. 중국과의 싸움에서. 중국과의 싸움에서 내 편을 들어서 이번에 예. 한번 맞붙자는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람이 전화가 왔을 때 집사람이 전화가 온 것을 끊거나 아예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만약에 집사람 전화한 이유가 예. 있겠죠. 그 다음 날 장인 생신인데 어디 가야 되는데
새벽까지 놀면 안 된다고. 예. 어쨌든 중국도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경제적 맹방입니다. 비교 우위 상품이 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을 구실로 지금 손을 잡자고 했을 때 예. 우리가 중국을 매몰차게 뿌리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국익의 데드라인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 예. 미국과의 안보적 이익, 이 데드라인을 잘 살피고 예. 어느 정도 협상선을 잘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상선을 잘 만들어서 가는 것이지 예. 우리가 안보의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국과 손을 놓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교묘한 줄타기, 예. 그다음에 때로는 중국에 편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국에 편승하기도 하는 그러한 전략적 줄서기와 전략적 편승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든지 미국에 편들 수도 없고 중국에 편들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를 버릴 수도 없고 예. 집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묘한 상황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밤늦게 새벽까지 뭔가를 놀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묘한 설명이다 이거지 뭐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셨는데 행동을 잘해야 제가 지금 두 분께서 윤기호 의원님하고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 똑같은 답을 우리의 선택과 관련 똑같은 답을 했어요. 모호하고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근데 최영철 편집위원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9월입니다.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분명 초청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가야 된다고는 보시죠. 그렇습니다. 가야 그럼 되죠. 가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회의가 끝난 뒤에 공동성명 발표하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에 대한 압박 내용을 집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서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동선언문을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 예. 그 이전에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 공동 기자회견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것이 향후에 문서로 중국이 만약 우리를 압박해 예. 왔을 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주로 외교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중국 방문했을 때 공동선언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예. 그 눈치도 보이고 이런 예. 것들이 있으니 공동 기자회견문이나 예.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언을 내놓는 것이 우리로서는 중국의 눈치를 덜 보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의원 전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정을 좀 보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시나리오인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초청을 하면 안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가서 회의를 할 텐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존까지 모습 보면은 나머지 국가들과 다 함께 뭔가를 내놓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 모두 참가하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만약에 다른 국가들이 공동성명에 동참해 서명했는데 우리만 빠진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일단은 지금 미국이 예.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아닙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예.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코로나19를 예. 대응하면서 세계적으로 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 예.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예.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예.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선을 11월 달에 놓여 있는데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황이 또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이 G7 정상회의를 예.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아. 미국 안에서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포지셔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고 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국제적인 대회에 예. 참석할 경우에는 예. 그 물밑에서 상당한 대화와 그렇죠.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게 된 배경을 해석하고 국가안보실에서나 외교부에서 밀도 있는 논의와 예. 의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 분명히 닥칠 텐데 사전에 그거를 잘 조율해서 막상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최선이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미국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뭐 G7 얘기하면서 초청한다 했죠. 미국 상황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엉망이라는 표현까지 가능할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25개 도시 통행 금지, 그리고 워싱턴 12개 주엔 방위군, 주방위군입니다. 무력 진압 경고입니다. 시위대 경찰 충돌 전국에 미국 전역에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등 사망, 총상 속출하고 있고요. 수백 개 상점 피해, 그리고 한인 상점 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LA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폭도 약탈자 초강경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 자꾸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또 내놨어요. 폭도의 80%는 주 외부에서 왔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이 뭔가 자극하는 세력이 있다.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 주 경계선을 넘는 것은 연방 범죄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을 또 겨냥합니다.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요. 자유주의 주지사와 시장은 훨씬 더 강경해져야 된다.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주정부를 또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도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요. 관련 영상이 좀 있습니다. 이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역에서 저런 모습이요. 지금 집회 모습인데 저런 모습이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 보고 경찰하고 대치하는데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아주 극한의 그런 충돌 양상은 보이지 않지만요. 야간 시위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험악한 모습, 그리고 불을 지르거나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can have our military there very quickly. These people, it's Antifa. It's a lot of radical left bad people. And they've got to be taught that you can't do this. 자, 지금요, 이런 소요 사태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일단 시위를 진압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방위군이 지금 투입돼서 또 진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중앙정부에서는요, 연방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연방군이요. 연방군은 사실은 미국 전체, 미국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존재하는 건데 그럼 외국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이 시위 사태에 투입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교대현 평론가. 뭔가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뭐 연방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 이제 뭐 상황이 갈 때까지 갔다고 보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데는 저는 예.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선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국면 때문에 지금 경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도 이 동문들이 있고 또 가족들도 거기 살고 있지만 예. 들어보면 현재 지금 가게를 문 닫은 게 벌써 한 석 달 가까이 되다 보니 각지의 주지사나 예. 시장들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예. 분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게를 문 닫고 셧다운하는 걸 갖다가 예. 좀 더 이렇게 지속하기를 원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와중에도 계속 지방 정부하고 싸우면서 빨리 그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라고 예.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연방에 있는 기금을 돈을 풀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돈을 나눠주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대선 앞두고 있는데 또 이런 돌발 변수가 터져서 인종 문제까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인종 문제거든요. 이게 예. 각 나라마다 뭐 지역 갈등 예. 그다음에 빈부격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종교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가장 큰 문제가 이 인종 문제인데 예. 이게 이제 터져가지고 소요 사태처럼 벌어지니 어쨌든 조기에 수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강하게 지금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폭도 그리고 일부는 또 테러 단체 이런 비슷하게 또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도 예. 보면 뭐 좌파들이 뒤에서 뭐 선동한다 예.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는 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 뭐 선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 부분을 묵인 내지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자기들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는 불신이 깔려 있어서 더욱더 강경하게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요, 코로나19 충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종 갈등에서 비롯된 이런 시위와 폭력 사태까지 겹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 외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중국 안 좋죠, 미국하고? 아까 G7 얘기도 나왔지만 다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중국이요, 미국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보시죠. 조롱엔 조롱으로 중국, 홍콩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했는데 그 광경 미국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두 나라가 감정을 서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한 정치인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보면서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자 당시에 중국이 발끈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미국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받아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미국의 홍콩 묘사 인용, 미국 시위 사태를 비난했습니다. 중국도 미국 시위대에 지지하는 성명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요. 관련 만평이 있는데 이 만평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이쪽에 보시죠. 미국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찰, 지금 흑인 이렇게 질식을 시키는 모습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죠. 자, 그 옆에 갑니다. 보이시죠? 여기 뭐 국기도 있으니까. 여기 중국입니다. 여기 밑에 깔린 거 짐작되시죠? 홍콩으로 보이죠? 홍콩을 진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보이면 항상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어딘가에 우리는 항상 있는 거 아니냐. 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쪽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 계속 해봐야 답도 없고요. 사실 아까 많은 분들 예시하셨는데 뭐 줄타기 외교, 그다음에 우리의 실리를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 자 굉장히 쉽지만 또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미국의 사회 현상이잖아요. 이게 시작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자비하게 때려도 무죄다. 과잉 진압 면제부된 미국 공무원 면책권입니다. 지금 이 처음에 시작된 질식 진압. 누가 봐도 이거는 지나친 진압이거든요. 결국은 숨졌잖아요. 자, 보시죠. 1969년 연방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됐답니다. 미국 공무원의 면책권이요. 작년에만 10여 명이 면책을 인정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진압이라고 보이지만 면책됐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런 면책권 축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과도한 공권력, 경찰들의 진압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망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달라지진 않아요. 미국 사회의 특성입니다.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해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예. 경찰력으로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영어로 qualified immunity라고 되어 있는 데는 예.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이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예.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가 됐어도 면책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결국 예. 따라간 셈인데 예. 한쪽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사회라는 점 때문에 공권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예. 이 사회체계 기강이 잡힐 수 없다라는 게 미국 사회의 하나의 어찌 보면 전통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전통은 예.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때 예. 밀리시아, 즉 민병대라는 미국은 또 전통이 있단 말이죠. 이 민병대는 항상 자위권을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의 연장 다 예. 연결이 되는 건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총기가 있고 민병대라는 게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조금 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기존의 질서와 기강이 유지된다 이건데요. 제가 보기엔 이번 사건은 예. 인종 문제로 일단 겉으로는 보입니다. 예. 그러나 저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처음에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흑인 남성의 목을 과도하게 예. 눌러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예. 백인 남성 경찰에 대해서 단순히 죽은 사람이 흑인이고 가해가 백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흑인들만 분노를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이건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됐다. 누가 봐도 그 조지 플로이드가 무장을 하지 않았고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의 표시였는데 왜 저렇게 폭동, 그다음에 예. 약탈로 예. 이어졌느냐. 결국 코로나 때문에 표출된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의 단면이다. 또 빈부 차이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우리 이상원 앵커가 살짝 소개했던 예. 그 표현은 하필 문제가 된 미네아폴리스 시장이 민주당이고요. 주지사, 미네소타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이런 공권력 행사와 폭동, 시위 예. 이런 거에 관한하는 민주당, 공화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 어찌됐든 기존의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건은 이 불평등 문제 그리고 표출된 양극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예. 잦아지지 않는 한은 어. 계속 갈 수 있다. 단순히 인종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는 재난구호금 이번에 결국 전 국민에게 다 예. 줬는데요. 미국이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1인당 뭐 1,200달러, 예. 2,000달러 줬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당장 생계에 영향을 받는 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표출이 계속 된다면 전 이번 사태는 92년의 흑인 폭동과는 예. 또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쌓여 있었던 차별과 격차 그리고 미국 사회의 취약점이 한 번에 드러났 듯한 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기사에 따라서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뭐 미국과 관련된 얘기 참 길게 좀 해봤습니다.